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신한은행 디지털 ICT 수시 채용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 자소서 첨삭의 경우는 4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댓글을 작성하는 시간 기준이고요. 무료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 중에서 특정 화면, 미션 화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랜덤으로 미션 화면이 뜰 텐데,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 고나미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그 미션 화면을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인증받게 되시면 저희 채팅방에 있는 멘토고나미 채널 관리자님께서 매칭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무료 자소서 첨삭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캡처를 하시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 댓글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보시면 닉네임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 더보기란에도 무료 자소서 첨삭 신청 방법을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 주세요. 천자예요.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혹은 1번 항목에 앞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문단 나누기예요. 사실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문단 나누기 안 하시고 저한테 첨삭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을 나중에 됐을 때는 문단 나누기 안 하시면 무료 자소서 첨삭을 도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독성이 중요하고 자소서에서는 문단 나누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고 강조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단 나누기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자 수가 긴 편이에요. 최근에 제가 첨삭했던 이제 건보 같은 경우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700자라든지 500자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 천자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서 묻는 것이 지금 많아요. 장단점을 물었고요. 가치관을 물었고요. 그것 자체를 또 성장 과정에 기반해서 작성하라고 했고요. 이럴 때에는 묻는 순서대로 두 가지씩 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단점을 물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먼저 말해주고요. 장점이 먼저 물었기 때문에 장점, 단점 순으로 말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가치관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장단점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뭐가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 되어야 되고 단점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리스크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나의 어떤 가치관이 부합되면 좋을지 신한은행에 혹은 해당 직무에 어떻게 부합되면 좋을지 이렇게 나오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지원한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대해서 적게 된다면 가능하면 최근 걸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생 시절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까지 내려가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2-1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1번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 희망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말 그대로 그냥 결국은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에요. 왜 지원했냐? 우리 회사에는 왜 지원했고, 직무에는 왜 지원했냐? 제가 과거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묻지 않아도 이렇게 써야 돼요. 가령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 쓰세요 하더라도 직무에 대해서도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드렸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어요.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직무에 지원한 동기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이거고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이거입니다. 나와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문단으로 나눠서 신한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가 나와주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직무에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였다. 신한은행에 지원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굳이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이거다. 까지가 나와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뻔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 신한은행 검색했어요. 가장 일변에 나오는 최근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쓸 거예요. 아마 자소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 혹은 작성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만 빼고는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신한은행 뒷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뉴스가 있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새로운 것들이 많고요. 그 외에 카페나 뭐 아니면 신문이나 다양한 채널들에서 신한은행 또 이번 뭐 디지털 직무와 같이 이런 직무에 분명히 새로운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랑 엮어서 작성하는 것은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뻔하고 정말 쉽게 누구나 너무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직무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묶어도 좋고요. 해당 직무에서 나의 역량이 잘 발휘될 것이다 라고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직무에서 이런 역량을 파악했고 이 역량은 나에게 있어 라고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내가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역량을 지금 기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은 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도 강조했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건 필수예요. 해당 직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파악이 되어야지 내가 이 직무에 왜 지원을 했고,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 그 꿈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또 그냥 입사업 포부를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글자 수가 700자인데 700자 정도면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포부, 뭐 단기적인 포부, 장기적인 포부로 연결 지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꿈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뭐냐면 신한은행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강점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 가능성이 있고 논리가 있는 작성이 되겠죠. 뭐 그냥 즉흥적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신한은행은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신한은행은 어플 사용자 뭐 수가 1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뭐 근데 나는 어플 뭐 관리하고 싶은 뭐 그런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예시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신한은행이 강점이 있고 혹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주면은 보다 뭔가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인 뭐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의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협업하여 이뤄낸 성과, 근데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까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협업 항목인 거는 누구나 지금 알 수 있겠죠. 700자고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나 행동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갈등을 해결하였고, 갈등을 해결하니 당연히 성과가 났겠죠. 그걸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갈등 상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그거를 구구절절 적으면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내용이 길어지고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떠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한 줄 혹은 두 줄로 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의 역할,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다. 혹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서 성과를 냈다. 거기에 집중해서 글자 수를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서론의 두 갈식으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이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두 갈씩 작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내용을 풀어갈 때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 가독성 자체도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마지막 항목이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본인이 수행한 디지털 ICT 관련 뭐 프로젝트와 업무 경험 기술해 주세요. 단 프로젝트 업무 내용, 기간, 본인의 역할, 사용 언어 및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이 말은 뭘까요? 이거 힌트를 준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기반이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공기업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이랑 경험 기술서 기반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저쨌든 자소서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이제 또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견해나 의견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있었던 역할, 내가 했던 업무, 내가 했던 프로젝트, 내가 사용했던 뭐 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확히 어떤 걸 해왔습니다. 어떤 업무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견해나 의견은 조금은 빼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전화 상담 업무를 했어요. 어떤 전화 상담 업무를 하면서 뭐 손님을 응대하였고 이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역량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거 느꼈다. 보통 자소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뭐 B2C 기반의 전화 상담 업무, 뭐 하루에 뭐 100통 이상의 콜의 응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보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순서예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이제 순서대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업무, 그 다음에는 뭐 18년부터 19년 업무, 그 다음에 19년부터 20년 업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수행한 뭐 과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2-1 그걸 뺀다고 하면은 그냥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자소서 첨삭은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첨삭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동영상 더보기란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자소서 첨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이제 받고 있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오픈 채팅방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 보면은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는 지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투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제 구독자분들께서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계신지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그것도 투표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